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시험은 잘 보셨습니까? 뭐 잘 보셨겠죠. 뭐 제 유튜브 보시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제대로 아셨다면 시험장 들어가셔서도 많이 쫄지 않았을 것 같고, 제가 현강 친구들한테는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했어요. 국어는 분명히 어려울 것이니까 쫄지 말고, 영어도 6구 모평을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 느낌에는 글쎄요, 평균적인 난이도는 6월과 9월의 중간 같았는데 체감 난이도는 9월 평가원의 난이도와 비슷하거나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실전 수능이니까. 네, 뭐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자, 오늘 2024학년도 대수능 해설 강의인데 6문제를 할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정답률 40% 이하의 40%대 이하의 문제들 6개만 딱 할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찬란하죠? 네, 36%짜리 2개, 23% 하나, 무려 17% 하나. 여러분 정말 영어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메디컬 쪽이나 특히 의대를 가려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영어가 2만 나와도 되게 난감합니다. 근데 이번에 영어 1 나오는 게 쉽지 않았던 그런 시험이었고요. 요 6개 같이 보기 전에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하고 문제를 볼게요. 36번하고 37번. 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시험지를 받으면 제가 시간을 재고 풀어봐요. 저도 똑같이 시간을 재고 풀었는데 솔직히 저는 빈칸은 어렵지 않게 풀었습니다. 왜냐? 9월 예방주사를 맞았었기 때문에 9월과 수능의 빈칸의 코드는 같았어요. 선지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했고, 그래서 나쁘지 않게 저는 그냥 답 잘 풀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30몇 번, 37번 순서야. 왜? 연달아서 정답이 4번이었어. 겁나 헷갈렸어. 왜냐면 제가 9월 평가원 해설 강의할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선생님이 이렇게 2개를 풀다가 답이 같은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답을 고쳐서 맞았어라고까지 제가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솔직히 말하면 한 5분 남겨놓고 36번하고 37번의 답이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제가 현강에서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 유튜브에서도 그랬고. A12가 답인 적이 2번이나 나왔었다,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플렉서블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 순간 내가 애들한테 A12가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사람이라면 4번이 연달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네라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답이 그냥 이건 확실하게 4번이 2개니까 그냥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냅뒀었는데 정말 연달아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평가원에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은 얘를 답이 4번이면 얘는 3번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는 출제를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겁나 헷갈렸고, 그래서 이 2개의 문제의 정답률이 낮은 이유가 저처럼 고민을 했던 친구가 있지 않았을까. 왜? 난 정말 풀어보니까 아이들의 심정을 알거든. 근데 너무 4번이었어. 그리고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생각이 좀 플렉서블한 생각이 필요하다. 제 1등급 예상은 4, 5%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문은 아주 어렵진 않았어요. 지문 난이도가 6월과 9월 중간쯤? 근데 선지 분석이 굉장히 어려웠고, 체감적으로 선지 분석이 9월보다 어렵지 않았을까. 한 요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수능의 포인트 흐름 파악 중요하다. 발췌독 제발. 제발. 제가 이따가 이제 이 강의와 함께 저희 유튜브 동영상 강의 활용 방법에 대한 강의도 찍을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제는 어느 한 문장만 읽고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제발 부탁이야. 그리고 유기적 독해가 중요하다. 이건 어떤 건지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문제 시작해 볼게요. 2024학년도 대수능 32번 빈칸 추론 문제였고 정답률이 45%짜리 문제였는데, 자, 이 얘기부터 할게요. 먼저 빈칸을 우리가 문제 풀 때 저랑 수업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독해의 기본 원리,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 그리고 대명사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기억나십니까? 첫 문장의 글이 방향성이라는 그걸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제목 주제, 그리고 함축 의미, 빈칸 추론이었고, 대명사를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는 것이 순서 삽입으로 심화가 된 것이다. 그리고 빈칸 추론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보기로 가야 되고, 이 보기의 선지들이 방향성이 반대인가 무관인가를 네가 따질 수 있는지가 수능의 포인트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여러분 풀었을 테니까. 빈칸 답을 지문에서 근거를 찾으면 첫 번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인지 가능한 맥락
그 안에서 뭔가 높이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답의 근거였죠. 네, 놓이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첫 번째 답의 근거였죠. 그러니까 전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인지 가능한 그대로 쓰는 거야. 지문에 있는 거. 어떤 맥락 안에 놓이게 만들다. 이게 첫 번째 답의 근거. 그리고 두 번째 답의 근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지문에 있었어. 뭐? 그렇지. 내가 글을 읽었으면 익숙하지는 않으나 받아들일 수 있는 비전으로 이끈다가 답이었죠. 받아들일 수 있는 비전으로 이끈다. 이 정도가 답의 근거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이런 식으로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으시고 그리고 보기로 가셔서 얘와 같은 방향성인 선지를 답으로 찾을 수 있는가가 바로 수능의 포인트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셨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곧바로 가서 문제를 보고 선지 분석을 해볼게요. 왜냐?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분명히 내년에 다시 수능을 준비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의 강의를 보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과연 내가 내년 수능에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독해하는 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제가 유기적 독해가 뭔지를 보여드릴게. 이건 빈칸답을 이미 찾아 놓은 거야. 이렇게 찾았어야 돼, 글을 읽고. 그래서 빈칸답을 찾고 지문에서 찾았고 이렇게 찾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첫 문장을 보시면 A musical score within our film can add an additional layer to the film text which goes beyond simply imitating the action viewed 그랬단 말이죠. 자, 음악 악보. 어떤 영화 안에서의 음악 악보라는 것은 추가적인 층을 영화의 텍스트에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which는 앞문장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추가적인 층을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viewed가 뒤에서 액션을 꾸미는 구조고 관찰되어지는 행동을 단순하게 따라하는 것을 뛰어넘는 행동입니다. 하면서 그 다음 문장으로 가요. In films that tell of futuristic worlds, 미래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영화에서는 composers, 말 그대로 뭐예요? 작곡가겠죠. Much like a sound designer, 즉 사운드 디자이너와 마찬가지로 작곡가들이 have added the freedom to create a world that is unknown and new to the viewer. 보는 이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낼 수 있는 자유를 덧붙이는 역할을 한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지만이 나오면서 unlike가 나오는 순간 여기서는 작곡가와 사운드 디자이너의 공통점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어떤 차이점이 나오겠구나. 하지만 사운드 디자이너와 달리 composers, 작곡가들은요. 자, 요거 잘 보세요. shy away from이야. from. 제가 계속해서 얘기해. 전치사의 방향성을 잘 따져라.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멀리 가려고 하는 거야. 왜? 부끄러워서야. 이렇게 문장을 봤으면 돼. 이 shy away from이 뭐 수거적인 표현으로 뭐 거기 보시면 피하다란 뜻이라고 돼 있나 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문장의 이 동사의 의미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그 다음 문장을 보고 아 이때 shy away from이 최소한 부정적인 의미구나라는 사실은 알았어야지 되는 게 바로 어떤 단어 때문이다? unique와 familiar 때문에 그래요.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의 방향성이 반대인가를 항상 민감하게 봐라. 그럼 중요한 게 있어. 독특하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닌 새롭다는 얘기지. 근데 익숙하다는 얘기는 새롭지 않은 원래 기존에 있던 것과 같다는 얘기지. 그 순간 네가 수능적인 독해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유니크와 파밀리어는 정확히 반대말로 보였어야 돼. 근데 분명히 여기서는 이러한 익숙한 스트럭처를 소유하고 있는 하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얘하고 얘가 반대가 되는 순간 여기는 어땠어야 돼? 이 동사 관계 자체가 이미 shy away from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수거구나라는 것을 네가 논리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파악은 했어야 됐다 이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이게 피하다는 뜻인 걸 알면 참 좋겠죠. 첫 번째 포인트, 전치사의 방향성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부끄러워서 이렇게라도 봤든 아니면 얘네 둘이 반대인데 여기에선 얘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얘를 소유하면 안 되는 게 돼야 되잖아. 순접으로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수거이기건이라고 생각하고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있었냐 이 얘기야. 이게 수능적 코드의 독해거든. 이해되셨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독해를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읽어볼게요.
하지만 사운드 디자이너와 다르게 작곡가들은 종종 독특한 곡을 만드는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이 독특한 피스즈 곡은요.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반영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거든요. 그리고 종종 그럼 often and often present shy away가 병렬이니까 앞에 있는 작곡가들은 새로운 거를 피하고 어떤 익숙한 구조와 밑에 있죠. 캐덴스? 율동적인 박자?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갖고 있는 음악적인 악보를 제시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럼 중요한 거. 어쨌든 컴포저들은 기존의 구조를 제시하고 싶어 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되게 중요했던 거지. 자, 그 다음 가볼게요. While it's possible that this may interfere with the creativity and a sense of space and time, it in fact 빈칸이다. 자, 제발 대명사 받아서 해석해 얘들아. 대명사 받아서 해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에 유기적인 독해의 차이가 있어. 자, 이때 while은 문맥의 흐름상 논리적 구조상 모무인 반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요. this. 그럼 이때 this가 뭐예요? 제발 부탁이야. 받아서 해석하는 거의 중요성을 내가 지금 보여주는 거야. 앞으로 나랑 이걸 계속 나하고 연습을 하게 될 거야. 앞문장에서 뭐로 끝나는데? 익숙한 구조와 박자를 제시하는 거였지. 그렇게 끝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해석을 했어야 돼. 앞문장의 내용을 받는 거잖아. 그래요. 이러한 익숙한 구조와 박자를 제시하는 것이 창의성과 어떤 공간과 시간의 감각을 방해하는 반면에 그럼 이때 it은 그대로 계속 앞에 this잖아. 이러한 익숙한 구조와 박자를 제시하는 것이 실제로는 빈칸인 역할을 합니다. 그럼 나는 글을 읽으면서 이러한 작곡가들이 익숙한 구조와 박자를 제시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지문에서 찾아야 돼.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자, through recognizable scores 그랬거든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걸 통하여 인지 가능한 악보를 통하여 그랬어요. 인지 가능한 악보를 통하여 그랬거든요. 이거 제가 왜 강조하냐면은 어떤 그 인지 가능한 악보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한다고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이것 때문에 1번이 답이 안 돼. 1번은 방향성이 반대거든. 근데 1번을 25%가 해서 많이들 틀렸더라고. 그래서 이거 지금 강조하는 거야. 이거 잘 봐. 인지 가능한 악보를 통하여. 그럼 이걸 통했다는 얘기는 쟤를 이용해 먹는다는 얘기지. 그치? Vision of the future or galaxy. 갤럭시 아시죠? 은하계. Far, far away. 저기 멀리 있던 미래와 은하계에 대한 비전이 어떤 인지 가능한 맥락 안에 놓일 수 있게 돼. 그럼 이때 인지 가능한 악보라는 것은 내가 글을 유기적으로 읽었으면 이미 있었던 익숙한 구조와 박자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일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읽었어야지. 그럼 답의 근거 첫 번째 맞지? 이거 여기서 찾은 거잖아. 그 다음 두 번째. Such familiarity에서 중요한 거. 그런 익숙함은 그랬거든요. 그럼 이때 such familiarity는 앞에 나온 문장의 익숙함이잖아. 어떤 익숙함? 요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인지 가능한 맥락 안에 놓이게 만드는 그러한 익숙함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지. 이해되세요? Allows the viewer to be placed in a comfortable space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에 놓일 수 있도록 보는 일을 허락하게 해줘. The film may then 그러면 영화가 그러고 나서는 이 시청자 보는 사람들을 unfamiliar 익숙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가는 건 맞아. 왜? 익숙하진 않겠지. 왜? 새로운 게 분명히 나올 테니까. 근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익숙한 구조를 갖고 익숙하지 않은 걸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나 acceptable하다. 이게 중요했었죠. 익숙하지는 않아. 받아들일 수 있어. 왜? 기존의 구조 안에서 이해가 되니까. 끝. 어떤 그들 자신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익숙하진 않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비전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하면서 끝나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답의 근거 분명히 깔끔하게 글을 읽고 찾을 수 있었죠. 문제는 선지 분석이야. 가볼게. 자, 너는 선지를 분석할 때 방향성이 반대인가 무관인가를 따져야 돼. 그리고 같은 말 다른 표현에 익숙해야 된다. 1번 가볼게요. 자, 일단 오답률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25%. 정답률 45%. 그리고 7%. 10%. 13%.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왜 절대다수의 아이들이 1번을 했느냐야. 이게 45%짜리였고 답이 2번이었잖아. 그치? 자, 1번 봐봐. 프리가 자유롭게 하다. 얘들아,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무조건 긍정이야? 아니라니까. 야,
어떤 세상을 안정적으로 만들었대. 그럼 그때 안정적이다가 무조건 긍정이니? 만약에 그 글의 주제가 세상이 변화해야지만 좋아져요라는 글의 주제였다면 그때 안정적인 건 방향성이 부정적인 게 되죠. 내가 뭐라 그랬어? 제발 단어만 보고 네 뜻대로 네 맘대로 거기에 의미 부여하지 마. 1번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꾸미는 거잖아, 오브가. 그 익숙함을 갖고 있는 줄거리, 익숙한 줄거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1번을 빈칸에 넣어봐. 그럼 빈칸 앞이 25였어. 익숙한 어떤 구조와 박자를 제시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 It's familiarity 말 그대로 그 익숙함이라는 줄거리를 자유롭게 놔준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보세요. 앞에 있는 주어가 the plus free 자유롭게 한다 했을 때 지금 타동사 목적어의 구조거든. 그러면 단어의 방향성을 따지고 방향성을 설정하라고 그랬잖아. 네가 만약에 1번하고 2번 때문에 헷갈렸다면 1번은 분명히 방향성이 반대인데 네가 반대인 걸 모를 것이다 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었지. 1, 2등급 애들은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민해.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네가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있는 1, 2등급 친구라면 그 답이 아닌 오답인 특히 빈칸에 선지는 방향성이 반대인데 네가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얘 넣어봐. 앞에 있는 익숙한 구조가 그 익숙한 줄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얘기는 줄거리를 자유롭게 해줘. 그냥 풀어준다는 얘기지. 그럼 이 순간 방향성이 어떻게 설정이 돼? 놔주다. 이해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어야 된다고. 풀어놓다. 놔버린다의 의미로 봤어야 된다는 거야. 왜? 타동사 목적어니까 뒤에 걸 놔주니까 얘를 없애서 너 절로 가 안녕하고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익숙한 줄거리를 없앤다는 얘기가 돼. 이해돼요? 그럼 중요한 거 분명히 앞에서 이 부분 기억나요? 내가 이거 강조해. Through recognizable scores. 인지 가능한 scores, 악보를 통해서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야. 내가 이게 가능하려면 2번이 가능하려면 일단 전제 조건이 인지 가능한 악보를 통해서야 되고 이미 있었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인지 가능하게 맥락 안에 놓이게 만들어주는 이미 기존에 익숙한 구조가 있었어야 돼. 그러면 익숙한 구조를 놔주고 풀어버리는 순간 얘가 없어지니까 논리적 비약이 생겨버리고 방향성이 반대인 구조로 봤었어야 된다고. 이 방향성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지 분석이 안 되니까 엉뚱하게 1번으로 답이 가는 거야. 2번 As in view access to the film. 그 영화에 보는 이들로 하여금 영화에 대한 접근에 도움을 준다. 그렇지. 접근이 뭔데? 접근에 도움이 되는 얘기든 영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얘기고 영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가 같은 말 다른 표현이니까 아 이때 access가 acceptable에 같은 말 다른 표현이구나. 2번이죠. 3번 As an exotic musical experience. 이국적인 음악적 경험을 추가해준다. 이건 완전 무관이었죠. 이런 내용 없었어요. 4번 Orient audience to the film theme. 즉 청중들로 하여금 보는 이들로 하여금 영화의 주제 쪽으로 지향을 하게 만든다. 얘도 완전 무관이었죠. 5번 봐봐. 보는 이들로 하여금 좀 더 깊이 생각하게 영감을 주고 고무시킨다. 익숙치 않은데? 익숙치 않은데 어떻게 깊게 생각할 수 있지?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이거 원래 무관이다? 원래 무관인데 네가 만약에 무관인 걸 잘 모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좀 더 뷰어가 깊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라고? 큰일 난다고. 왜? 이해가 안 가니까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건너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결론. 그래 읽었어. 익숙치 않은 거라서 그 사람이 뷰어가 더 깊이 생각하는지 그냥 대충 생각하고 뛰어넘는지 이 글만 읽고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무관이라고. 오히려 익숙치 않으니까 깊이 생각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뭔 얘기인지 알겠니? 내가 지금 말한 거 지문에 있어? 없어? 내가 지금 말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지문에 있는 생각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된다고. 내가 수업할 때 항상 했던 말이 뭐야? 자, 이거 잘 들어봐. 이번에도 얘기할게. A라는 학생이 시장에 마켓에 가서 과자를 샀어요. 까지만 지문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해? 아, 배가 고파서 샀나 보다. 선지에 배가 고프다가 있어. 글로 답이 가는 순간 너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틀리는 거야. 배가 부른데도 살 수 있잖아. 엄마 아빠 들으려고. 마찬가지야. 뷰어로 하여금 좀 더 깊이 생각하게 영감을 준대. 익숙한 구조가. 아니 그 익숙한 구조가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준다고? 새로운 영화에 대해서 오히려 새롭고 언파밀리어 하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내 말은. 이해돼? 결론.
지금 내가 말한 것도 지문에 없는 것처럼 네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를 답을 했다면 그것도 지문에 없는 내용이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봐봐. 그럼 답은 2번이지. 왜? 같은 말 다른 표현. acceptable 보는 순간 access. 정확히 같은 방향은 2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속으로 풀었어야 돼.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isn't view access to film밖에 답이 안 돼. 나머지는 방향성이 반대이거나 무관이거든. 문제는 그 다음 문제죠. 자, 33번입니다. 얘도 똑같아요. 이것도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답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 이것도 정답률이 17%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9월에 우리가 한번 주사를 맞았잖아. 예방주사? 솔직히 말할게. 이거 얘들아 소거법으로 풀어야 돼. 야 어떤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쳐봐. 그러니까 걸러야 되는 선생님을 내가 알려줄게. 읽었어. 아 5번 이렇게 풀었다고? 싸다구를 날리고 싶다. 그 인간 누군지 모르겠지만 야 나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도 시간 제고 푸는데 선지 분석 다 했더니 나머지 안 되고 5번밖에 답이 안 돼. 아 5번이네? 내가 이거 문제 풀 때 5번을 정확히 이해했을까? 아니요. 나중에 봤더니 왜 5번이 답인지가 이해가 납득이 되는 거야. 얘가 답인 걸 아는 순간 납득이 됐어 나는. 왜? 글을 읽었더니 빈칸 답이 뭔데 감정을 determinate 결정할 수 없다가 빈칸의 답이잖아. 근데 5번을 해석을 하면 어떤 수의 얼굴 그림이든지 without loss, 손실 없이 손상 없이 서로서로 대체가 된다네? 그럼 이유가 딱 나와. 왜? 대체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데? 기쁠 수 있는 표정이 슬픈 표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감정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쁜 표정도 슬픈 표정으로 대체가 된 걸 거 아니야. 아, 감정이 결정되지 않을 거가 같은 말 다른 표현이구나. 그때 답인 게 보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 시험장에서 아 풀고 5번이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사람은 답을 아니까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몇 번을 얘기해. 니들은 시험장 들어가서 새로운 지문을 읽고 정석적으로 풀어야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응? 몇 번을 얘기하니. 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이 문제는 솔직히 속어법으로밖에 못 푼다. 그리고 내가 수험생이야. 그럼 빈칸 답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 자, 빈칸 답 지문에서 근거를 찾으면 정확한 답은 뭐예요? 얼굴을 그린 그림들 안에 감정을 확정적으로 해주는 상황이나 맥락이 빠져 있었다가 답이죠. 그거예요. 얼굴을 그린 그림들 안에. 이해돼요? 나 지문에서 찾았다. 감정을 확정적으로 해주는. 선생님 여기 determinate가 무슨 뜻? determine이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거의 형용사나 뭐 이런 의미겠지 하고 넘어갔으면 되지. 어떤 상황이나 맥락이 빠져 있었다가 답 아니니? 그래 이게 답이에요. 또 이거 답 잘못 찾는 애들이 있다. 대명사 제대로 받지 않아서. 이게 답이잖아. 분명 missing이라고 했거든. 자,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상황이나 맥락이 빠져 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missing이다. 그럼 뭔 얘기야? 내가 문제를 풀었으면 결론. 감정을 determinate 할 수 없었다가 답이에요. 얘들아, 결정할 수 없었다가 답이야. 할 수 없었다다. 없었다다. 결정할 수 없었다가 답이야. 당연한 얘기 아니니? 왜? 이것도 지 맘대로 해석하면 또 이상하게 방향성 반대로 찾는다. 자, 이렇게 일단 답을 찾는지가 중요해. 앞으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내가 글을 읽어서 지금에서 답의 근거를 찾고 보기로 갈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 연마를 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이제 시작해볼게. 자, 가봅니다. 자, 첫 문장 가볼게요. 자, there have been psychological studies in which subjects were shown photographs of people's faces and asked to identify the expression or state of mind evinced 그랬죠. 심리적인 어떤 연구가 있었어. 이 연구에서는 피실험자들이 사람들의 얼굴의 사진을 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는 질문을 받았어. 엠비스트가 뒤에서 꾸미는 거죠. 그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감정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마음 상태나 표현을 확인해 보라는 질문을 받았대요. 자, the results are invariably very mixed. 그 결과는 변함없이 매우 뭐 혼란스러웠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섞여 있었다 뭐 이 정도.
In the same century, 자 17세기에 the French painter and theorist, 프랑스의 화가이면서 이론가인 찰스 르브른이라는 사람이 찰스 르브른 어쨌든 자 연속적인 얼굴을 그렸는데요.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는 연속적인 얼굴을 그렸는데요. 이 다양한 감정은요. 화가들이 나타내달라고 요청받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그렸답니다. 이 지문이 어려워요.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제발 잘 봐. 현저한 것은 여러분 나 계속 얘기한다. 입 아프다. 이때 댐이 가리키는 게 뭔데? 제발 대명사 받아서 해석해. 이때 댐이 가리키는 게 당연히 faces 아닌가요? 그럼 또 애들 중에 그래. 쌤 앞에 이모션즈도 복수잖아요. 야 1번 봐봐. 네가 센스가 있으면 1번 all of them could be matched constantly with their intended emotions 하는 순간 1번의 them이 그 뒤에 their intended의 there고 뒤에 이모션즈 있잖아. 어떻게 there와 이모션즈가 같을 수 있겠어? 맥락상, 논리적 구조상. 이건 센스 아닌가? 그럼 당연히 이때 them은 논리적 흐름상으로도 그렇고 센스상으로도 그렇고 페이스즈겠지. 아, 이 앞에 복수가 얘밖에 없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해석했어야지. 이거 되게 중요해 생각보다. 네 독해, 유기적 독해 2, 3, 1%? 그 1% 때문에 네가 틀릴 수도 있고 맞출 수도 있어. 그게 대명사를 얼마나 잘 받느냐의 중요성이야. 국어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비문학 독해에서 대명사 받는 게. 영어도 똑같아. 같은 글이야. 잘 봐. 자, 그 얼굴들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눈에 띄는 특징이 있었대. 그게 바로 데디어였대. 근데 잘 봐. 제발 부탁이야. 미싱이야. 디스가 뭐니? 빈칸이잖아요. 이러한 빈칸 모두에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야, 잘 봐. 이 디스가 빈칸이야. 빈칸인 스트라이킹한 사실에서 빠져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이나 맥락인데 그 감정을 결정짓게 만들어주는 상황이나 맥락이 빠져 있었어. 그럼 얘들아, 이미 디스는 상황이나 맥락이 빠져 있던 거야. 그럼 정확하게 빈칸은 상황이나 맥락이 빠져 있다까지 들어가야 돼. 상황 맥락만 들어가면 큰일 나. 방향성 반대로 답 잘못 찾아. 이게 디테일 안에서 이거 유적 독해야. 제발 부탁이야. 이 모든 것에서 빠져 있었던 것은 바로 상황이나 맥락인데 감정을 결정해주는 상황이나 맥락이 이 빈칸에 빠져 있었대. 그럼 이미 빈칸은 이게 빠져 있던 사실이야. 그럼 답 이거야. 얼굴을 그린 그림들 안에 감정을 확정적으로 해주는 상황이나 맥락이 빠져 있었다가 빈칸의 답이고 결론. 이게 빠져 있으니까 감정을 디터미네이트 할 수 있어 없어? 없었다가 빈칸의 답이라고. 제발 좀 제대로 해석해. 네 맘대로 단어만 보고 대충 하지 말고. 몇 번을 얘기해야 되지? 자, 계속 봅니다. 그 다음은 어렵지 않아요. We must know who this person is.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고 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에스테이크가 수거랍니다. 뭐 관건이 되는 뭐 성패를 좌우하는 이런 수거래요. 쫄지 마시고 여러분이 글을 읽었으면 긍정적 뜻이구나. 중요한 정도의 의미겠네 하고 넘어갔으면 끝나. 지금 알아. 뭐 관건이 되는 성패를 좌우하는. 근데 니들이 외울지 모르겠어. 내 경험상. 어쨌든 뭐 그러한 무엇이 관건이 되고 중요한지 기타 등등을 알아야지만 표정을 알 수 있다 이거지. In real life as well as in painting. 그림에서뿐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우리는요. come across. 말 그대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센스다. 세미콜론 나오잖아. 인카운터랑 같은 말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으면 끝나지. 그래. 우연히 마주치다. 그림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우리는요. 단지 얼굴만 우연히 마주치지는 않고요. 우리 모두 우연히 마주쳐요. 특정한 상황과 우리의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의 상황에서도 마주치게 되고요.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고 그리고 and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 되네. 우리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cannot be precipitated and held isolated 밑에 있죠. 촉발되지 못하거나 고립될 수가 없어요. 뭐로부터? 사회적 그리고 인간의 상황으로부터. 근데 이 안에서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숨쉬고 존재로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우리는 맥락을 알아야지만 그 감정을 충분히 표정을 보고 알 수 있다. 맥락이 없으면 얼굴만 보고서는 감정을 알 수 없다. 이게 이거의 포인트죠. 끝. 답은 다 찾았네. 이건 속어법으로 풀어야 돼. 왜 선지가 졸라 겁나 어려웠거든. 그럼 볼게요. 자, 이제 선지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이 정답률을 제가 좀 적어볼게. 아이들이 뭘 정답으로 찍었나. 이게 답이
5번이 답이었잖아. 5번에 any number of them could be substituted for one another without loss. 자, 1번을 전국 수험생이 25%가 있고요. 장난 아니죠? 2번을 26%가 있고요. 훌륭합니다. 3번을 18%가 있고요. 네. 죽인다 죽여. 4번을 14%가 있고요. 5번을 17%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어요? 야, 정답보다 이거의 비율이 더 높아. 내 살다 이런 수능 처음 봤어. 정말로. 게다가 나머지도 큰 차이가 없어. 결론. 겁나 어려웠다. 근데 봐라. All of them could be matched constantly with their intended emotions. 이때 them은 뭐야? faces겠지. 그럼 넣어서 해석해야 돼. 얼굴을 그린 그 그림들 모두가 faces니까 이거 faces잖아. 여기 때문에 다 face야. 그 얼굴과 관련되었던 그 얼굴들이 모두 consistently 일관적으로 그 의도되었던 감정과 일치하고 맞았어요라고 하는 순간 방향성 반대죠. 감정을 알 수 없었으니까 방향성 반대. 저 왜 그런지 알아? 디스가 이미 맥락 상황이 빠져 있어서 감정을 디터미트 할 수 없었다라고 본 것이 아니라 디스를 제대로 안 받고 그냥 대충 동사관계도 따지지 않고 그냥 감정을 디터미네이트 하는 내용이 빈칸이겠거니 하고 대충 읽은 결과로 1번을 많이 찍은 것 같아. 얘들아, 디스는 분명히 앞에 뭔 내용을 가리켜? 그렇죠. 빈칸 뒤에 디스는 빈칸인 내용을 가리켰고 그 빈칸인 내용에서 빈칸인 스트라이킹한 사실에서 빠져 있었던 것이 셋ting이나 컨텍스트였기 때문에 이미 빈칸은 셋팅 컨텍스트가 빠져 있어야 돼. 결론, 이미 빈칸은 감정을 결정할 수 없었다가 들어갔어야 돼. 그러니까 대명사 제대로 받지 않으면 방향성 반대로 오답을 찾게 돼. 방향성 반대야. 2번 갑니다. 그럼 저때 them the faces겠죠? 모든 얼굴 다 하나하나가 사진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그려지고 보여졌대요. 아, 이 분이 사진 정도의 사진만큼의 정확성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대요? 무관이죠. 그냥 감정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림을 그렸는지 사진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무관이야. 야, 한번 내가 얘기해볼게. 오히려 사진처럼 정밀하게 그렸으면 감정을 알아봐야 되지 않았겠니? 지금 했어야 돼. 선생님. 왜? 내가 지금 말한 것도 지문이 없어. 결론 네 생각이라고. 글을 읽었어. 여기 네 화가분이 사람 얼굴 표정을 그릴 때 사진만큼의 정확도와 똑같이 그림을 그렸는지 그냥 감정만 알아볼 정도로 그냥 모더레이트하게 얼굴 표정에 있는 그림을 그렸는지 그 정확성을 글을 읽고 알 수 있냐고 없냐고. 없다고. 무관이에요. 네 상상을 넣지 마. 3번. Each of them definitely displayed its own social. 자, 사회적 나레이티브 하는 순간. 자, 이거 뭐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에요? Social and human circumstance와 정확히 같은 말 다른 표현이었죠? 맞죠? 같은 말 다른 표현이었어. 그럼 이거 그 앞에 circumstance랑 같은 말로 바꾸면 끝나는 거지? 여기 social 나오잖아. 그러면 소셜 나레이티브 하는 순간 뭐와 같은 말 다른 표현? 사회적 배경 맥락과 같은 말이네 이랬어야지. 얼굴 각각은 명확하게 그 자체의 사회적인 맥락을 정확히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 못했죠. 방향성 반대입니다. 맞죠? 4번. Most of them would be seen as representing unique characteristic. 기 얼굴 표정들 각각, 얼굴 그림 대부분은 어떤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독특한 특성을 각각의 고유한 특징을 지녔다면 고유한 감정도 잘 나타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던지는 거야, 니들한테. 그런 식으로 시험장에서 하나하나 그으면 5번밖에 안 남아. 5번이 답이야. Any number of them could be substituted for one another without loss.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손실 없이, 상실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으로 갔으면 돼. 아까 설명해줬잖아. 왜? 그래서 답이다. 소거법으로 풀어야 돼. 시험장에서는 저걸 이해를 100% 하는 게 어렵다. 난 그렇게 가르쳤어, 애들한테. 20% 이하의 문제들은 소거법으로 대부분 풀린다. 끝. 마찬가지 이유로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그러니까 빈칸이 왜 중요한지 알겠니? 지금
빈칸 문제 세 문제가 다 지금 되게 어려웠던 문제야.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KILLER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하고 있는 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도 23%인데, 야, 이것도 시작해볼까? 빈칸 답을 먼저 찾아봐. 지문에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역적이다 아니야? 아니 내가 답인 거를 지문에서 찾으면 이게 답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역적이다. 또 뭐도 답이야. 개인의 어떤 개인의 어떤 주차 능력, 뭐 통근? 개인의 통근 또는 주차 능력 등에 대한 감정적인 추정과 관계 있다. 이게 답 아닌가? 그거 다 지문에 있는 거야. 이게 답이죠. 이게 답이죠. 그럼 봐라. 원래 이렇게 풀기를 원했던 거야,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극히 개인적이래. 그럼 보기로 갔어. 얘들아,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 자기가 하는 거와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할 테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게 여러분들 선지 다 분석하고 How she gets around로 딱 연결이 됐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거죠. 왜냐? 우리 get이 어디에 도착하다 도달하다잖아. 그녀가 어떻게 도착하고 도달하는가. 이 사람이 어떻게 도착하는지에 대한 그 방식은 이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거가 같은 말 다른 표현. 이렇게 원했던 수능 문제였던 거야. 근데 나머지 선지가 답이 안 되기도 하거든. 내가 이제 지금부터 그걸 보여줄게. 일단 내가 수험생이면 이렇게 답을 찾았어야 돼. 빈칸 답은 이게 답이야. 자, 얘도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선지 분석을 내가 얼마큼 잘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예요. 시작해 볼게요. 첫 문장. 일단 빈칸 답 찾았다. 찾았고 내가 문제 풀 때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를 지금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것처럼 찾았으면 여러분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Everyone who drives, works, or swipes a transit card in a city views herself as a transportation expert from the moment she walks out the front door. 그랬죠. 어떤 모든 사람들 운전하고 걸어다니고 스와이프 밑에 있을 거예요. 어떤 트랜짓이니까는 전환을 위한 카드죠. 뭐 교통카드, 수송카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카드를 판독기에 통과시키는 모든 사람은요. everyone을 herself로 받은 거예요. 그녀 스스로를 수송 전문가라고 생각해. 뭐 하는 순간부터? 그녀가 앞문으로 확 나서는 순간부터 다 그냥 개인이다. 수송 전문가야. 자기가 짱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 얘기지. 그리고 주어. 그녀가 어떻게 길이나 도로나 거리를 바라보는지 그 방식은 빈칸입니다. 읽어보지. That's why. 그럼 이때 that은 빈칸인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because 뒤에는 원인이 나오잖아. 뒤에 것 때문에 앞이 된 거니까 그 뒤엔 결과가 나오지 y는. 우린 너무나도 많은 의도가 좋고 시민적인 마음을 가진 시민들이 서로서로 지나치면서 논쟁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대요.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웃의 meetings in school, 어디 학교 강당에서의 뭐 미팅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서관이나 교회에서의 어떤 뭐 뒷방이라든가 local, 지역의 residents across the nation, 국가의 모든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gather, 모여요. 종종 contentious 밑에 있을걸? 논쟁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뭐에 대해서? 도시의 도로나 길이나 거리를 바꿀 수 있는 수송 제안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모인대요. 그래? 그리고 모든 정치와 마찬가지로 모든 수송은 local, 지역적이고 극심하게 개인적이래. 이것도 빈칸의 답이야. 맞아. 이것도 답이야. 내가 그걸 읽었으면. A transit project that could speed travel for tens of thousands of people can be stopped by objections. 자, 설마 objection은 반대죠. 그치? 자, 어떤 교통 프로젝트가 있어. 이거는 수십,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의 여행의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교통 프로젝트가 실제로 stop by라는 게 중요해. 멈춰질 수 있대. 뭐? 반대에 의해서 어떤 반대? Loss of a few parking spaces or simple fear that the project aren't to work. 몇몇 주차 공간의 손실이라든가 아니면 그 프로젝트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단순한 두려움 때문에 반대가 돼서 멈춰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것도 답의 근거예요. 내 주차 공간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의 단순한 두려움이라는 뭐다? 감정적인 추정. 뒤에 감정적인 추정이 왜 나왔지? 아, fear. 이러면 끝나. 그러니까 얘들아, 수능 지문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니까. 이러한 두려움 같은 감정적인 요소로 인해서 저런 것이 오히려 예상외로 stop by, 멈춰질 수 있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야? It's not a challenge of the data or the top engineering or the planning.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데이터라든가 뭐 교통 엔지니어링, 뭐 말 그대로 교통 뭐 공학이라든가 계획 이런 게 아니야. But debate of a street, 도로나 길이나 거리에 대한 공공의 토론은 일반적으로 어디에 뿔을 두고 있어? 감정적인 추정이야. 두려움 같은 거. 뭐에 대한 어떤 변화가 사람의 통근에 영향을 미칠지라든가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또는 무엇이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믿음 또는 바텀 라인이 뭐 EBS 해설 보니까 이게 뭐라더라? 순익이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중요한 사항이란 뜻이죠. 그냥 여러분이 글을 읽었으면 그냥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사업의 이런 어떤 순익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감정적인 추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는 순간 빈칸 답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로컬, 지역적이다. 개인의 통근 주차 능력 등에 대한 감정 추정과 관계 있다. 중요한 거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죠? 개인입니다. 개인적이다, 개인적이다. 사람 하나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이제 우린 선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하라고. 자, 일단 정답을 몇 프로들이 어떻게 찍었나를 먼저 적어볼게요. 아유, 1번을 19%가, 2번을 29%가, 그리고 3번을 7%가, 그리고 4번을 23%가, 그리고 5번을 23%가 있는데 얘가 답이 4번에 tracks pretty close with how she gets around 4번이 답이었죠. 그럼 이제 보자. 훌륭하다 얘도. 아이고 거의 뭐 아주 그냥 어려웠어. 이렇게 relies heavily on how others see 이미 틀렸죠. 자, 심각하게 어디에 의존하고 있다? 다른 이들이 어떻게 그녀의 도시의 도로를 보고 있는지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다. 다른 이들에 대한 내용 없었죠? 무관입니다. 그녀가 중요했어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썼어요? 맞죠? 자, 얘들아, itself다. 이걸 정말 많이 했는데 herself가 아니고 itself야. 그럼 그 순간 이때 itself는 앞에 내용이 뭘 가리켜? 그렇지.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이야. 앞에 내용을 가리키잖아. 그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 그 자체를 업데이트 시킨대. 누가? 앞에 그녀가 도로를 바라보는 어떤 방법. 그녀가 도로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것이 그녀의 도로 보는 방식이 업데이트해.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 그 자체를 업데이트 시켜. 무엇과 함께? 새로운 각각의 공공교통 정책과 함께. 그럼 중요한 게 있어. 네가 이 글을 읽었지. 내가 글을 읽었다. 개인이 정책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정책이 개인한테 영향을 미쳐. 결론. 개인이 정책한테 영향을 미쳤지. 왜? 한 사람 때문에 스탑바이 될 수도 있었잖아. 그럼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잖아. 근데 2번은 봐. 앞에 그녀가 도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 그녀의 도로 보는 방식이 그 도로 바라보는 방식 그 자체가 업데이트 되게 돼. 뭐 할 때마다? 각각의 새로운 공공교통 정책이 있을 때마다 그것과 함께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업데이트돼. 그 순간 내가 글을 읽었으면 이 선지는 정책 때문에 그녀의 뭐가 바뀌는 거야?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니까 이 정책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읽히는 선지인 거지. 그럼 지금 봐. 개인이 정책한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2번은 정책이 개인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원인 결과 반대지.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다. 우리 9월 달에 33번 맨델 나왔던 그 질문도 원인 결과 반대 선지 있었던 거 기억나 안 나? 날걸? 똑같은 거야. 이거 왜 틀려? 원인 결과 반대니까 답이 돼 안 돼?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내가 그랬어. 선지의 방향성이 반대인 건 내용이 반대인 것도 있지만 원인 결과를 반대로 해서 주어랑 목적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선지도 나온다. 맨델에 나왔었고 이번 수능에서도 2번 선지가 이거였어. 원인 결과 반대여서 방향성 반대 끝. 안 됩니다.
3번 arise independently of the switch she travels on. 그녀가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은 그녀가 여행을 하는 도로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서로 의존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얘도 방향성 반대죠. 앞에 in이 빠졌어야 돼요. 4번, 나 하나만 얘기할게. 내가 EBS를 나중에 봤거든, 풀고 나서. 근데 EBS 해설서에서 트랙 웨드를 수거처럼 적어놨더라고. 뭐뭐와 일치하다. 나 물어볼게, 얘들아. 너네 이런 수거 본 적 있니? 니들 수거 다 외울 거야? get across란 수거가 있어. 수능에 2번이나 나온 수거야. 뭔지 알아? 내가 그리고 수업 때도 애들한테 맨날 얘기해. get across 이해하다란 뜻이 있다. 이해시키다. understand. 안 해요. 니들은 외우는 세대가 아니거든. 그리고 get across가 얘들아 뜻이 20개 정도가 돼. 그거 다 외우고 앉아있을 거야? 니들이 알고 있는 트랙은 무슨 뜻이 있어? 그래, 추적하다 아니야? 추적하는 거니까 따라간다는 의미도 있지. 이건 알걸? 그럼 이건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돼, 시험장에서. 앞에 있는 주어, 빈칸 앞에 그녀가 도로를 보는 방식은 그녀가 어떻게 주변에 도착하고 도달하는가와 함께 면밀하게, 매우 면밀하게 함께 따라가는 거야. 끝. 함께 따라가는 거니까 함께 가요. with잖아. 서로 관련이 있는 거 맞지? 그럼 그 순간 그녀가 주변을 어떻게 돌아다니든 get이 도착하니까 도달하든 그녀가 어떻게 하는지 그 방식, 개인적인 거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순간 얘가 답이죠. 아예 뭐뭐와 일치하다. 그래, 외워. 외우면 좋은데 과연 니들이 외워서 쓸까? 내가 20년 넘게 애들을 가르쳐봤을 때 니들은 절대 안 외우는 사람들이야. 논리적인 해석 능력을 기르라고. 5번. Does firmly with how her city operates. 똑같아요. 아주 면밀하게 그녀가 도로를 보는 방식은 무엇과 함께 관련이 되어 있냐면 그녀의 도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작동되는가와 관련이 되어 있대. 야, 도시가 시도하려는 어떤 운영 방식, a transit project라고 나왔잖아. 영어로 우리 지문에서 어떤 a transit project, 교통 프로젝트.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속성 때문에 스탑바에 멈출 수 있다고 했는데 아이고 이 사람의 그녀가 도로를 보는 방식이 이거와 관련이 있으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도시의 운영 방식에 그녀가 도로를 보는 방식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녀가 도로를 보는 방식이 오히려 오퍼레이트에 영향을 줘가지고 멈추지 않았나요? 결론적으로 2번하고 5번은 같은 방향성이에요. 근데 몰랐던 거지. 왜? 그렇게 선지를 따지는 법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풀었어야 돼. 됐니? 자, 이제 순서로 갑니다. 자, 순서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 수업 때도 얘기를 했지만 내용으로 풀지 마. 부탁이야. 때린다. 퍼즐 맞추기고 형태 맞추기다. 지시사 연결사가 중요하다. 지시사 연결사가 없으면 모든 문장이 다 말이 되기 때문에 수능 문제에 존재할 수가 없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이거부터 얘기할게. 1% 항상 창의적인 친구들이 있어. BAC 21%. 이거부터 얘기하고 한번 보죠. 내 말이 맞는지. 3번 14%. 그리고 4번이 36%. 그리고 5번이 27%고요. 이게 답이 4번의 CAB가 답이죠. 36%짜리.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었나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딱 보는 순간 글쎄요. 어더된 보이세요? 이거 제 누누이 강조했던 수능에 여러 번 출제된 수거다. 뭐뭐 이외의 이렇게 되잖아. 뭐뭐 이외의. 그럼 봐라. 주어진 문장을 보면 Negotiation can be defined as an attempt to explore the concept이라고 했거든. 협상은 있죠. 화해를 시키는 과정이에요. 끝났죠. 그럼 여기는 화해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화해를 시키는 과정입니다라고? 화해를 시켜요라고 끝나요. 동사관계가. 근데 잘 봐요. 만약에 이거 다음에 B가 나온다면 이 these가 앞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가리켜야 되겠죠. 근데 잘 봐. In these and sometimes other forms of negotiation 그랬단 말이야. Negotiation serves functions other than counseling이야. 봐봐. 이게 나왔어. 화해 이외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 화해가 아니다잖아. 근데 봐. these래. 이거 다음에 B가 나올 수 있니? 아니, 이거 한 사람들은 뭔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협상은요. 화해하고 탐험하는 시도예요. 화해를 해요. 화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거잖아.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반대잖아. 근데 역접 대치의 코드도 없고 디즈라고 얘가 얘를 어떻게 받아? 뭐 단수든 복수는 일단 상관없이 어떻게 B가 맨 앞으로 쳐나오냐고. 그거 써야지. 21% 14%. 뭔 생각이죠? 아, 이걸 왜 못하는 거야?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제발 따져라.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살짝 봐. or 하면서 이 순간 보여? 화해되지 못한 상황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에 irreconcilable의 예시가 나오는 거잖아. those 하면서. 그럼 여기에서 이 동사관계가 A의 마지막에 화해가 안 되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A 다음에 B죠. 게다가 in these는 여기 나온 뭘 받는 걸로 보면 끝나요. 얘가 복수였잖아. 아, 이러한 예시를 these라고 했나 보다. 그럼 A, B잖아. A, B. A, B 아니야? A, B인 게 뭐?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만 되고, 얘도 안 되고. 4번이잖아. 아니 이걸 왜 틀리고 앉아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고민했던 건 얘도 그렇고 뒤에 순수도 그렇고 둘 다 4번이었던 것 때문에 고민이 됐던 것뿐 이 문제는 정확하게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 그럼 이제 글을 읽으면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협상은요. 뭐로 정의가 돼요? 에자나트한테 시도로서 정의가 되는데요. To explore and reconcile conflicting positions in order to reach an acceptable outcome.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포지션들을 탐험해서 화해시키는 시도가 협상이라고 정의되어집니다. Whatever the nature of the outcome. 그러니까 이 outcome은 이제 그대로 받은 거죠. 여기서는. 그 결과의 본성이 무엇이든 which may actually favor. 그래, 그 결과가 다른 쪽보다 한쪽한테 더 호의적일 수 있죠. 협상의 목적은요. 즉 common, 공동의 관심과 갈등의 분야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어떤 각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공통된 이익의 분야가 명확하게 clarified, 확인될 수 있고 명확하게 하는 거니까 명확하게 될 수 있고 정제될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떤 협상되어진 형태와 그리고 실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협상이 잘 된 경우야. 그러고 나서 아까 분명히 갈등인 상황도 얘기를 하면서 차이가 있었던 부분들은 그렇다면 빈번하게 남아있을 수 있고 아마도 미래의 협상의 주제가 될 수 있죠. 그럼 여기까지는 어쨌든 화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A가 나오는 게 맞아.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으면이야. or 아니면 이렇게 되잖아. 화해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니면 실제로 그냥 어떤 상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 irreconcilable. 이게 중요했던 거야. 화해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여기서 or를 딱 쓰면서 여기에서 화해가 되지 않는 식으로 동사관계가 슬쩍 바뀌죠. 근데 그 다음에 in those instance 하면서 순접으로 이어지니까 여기는 뭐예요? 화해가 안 되는 이 reconcilable의 예시가 그대로 쭉 나오고 여기에서 화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동사관계가 그대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잡아야죠. In those instances 어떤 예시들 in which the parties 당사자들이 너무 antagonistic 밑에 있지? 서로 막 너무 어때? 막 적대적이야. 또는 폴라베일 뭐야? 북극곰이잖아. 그러니까 양극화시키는 거지. 너무 서로 적대적이거나 너무 양극화된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그 과정이 어떤 exposition 밑에 있죠. 설명에 의해서 설명이 지배가 될 수도 있고 매우 종종 대중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냥 갈등 분야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화해가 안 되는 쪽으로 그냥 끝날 경우도 있어. 그래서 디스야. 이러한 화해가 안 되는 이러한 those instances의 이러한 형태의 협상 그리고 때때로 다른 형태의 협상에서는 이땐 협상이 당연히 화해가 안 되니까 other 중요했죠. 화해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게 돼요.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걸 왜 놓치냐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interest, 이익을 화해시키는 것 이외의 기능을 serve, 담당하고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는요, 그래서 이러한 다른 기능에는 delay, 지체라든가 publicity, 말 그대로 뭐 홍보 이 정도 또는 divert가 방향을 바꾸다죠.
뭐 주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당사자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정보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협상에 대한 지위 등을 추구하는 게 여기에 포함이 돼요.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는 니들이 도대체 순삽을 어떻게 푸는지 정말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똑같아. 난 두 개의 답이 같아서 고민을 했지. 내 답에 이거 분명히 답인데? 이런 건 있었거든? 얘도 똑같아. 이거부터 먼저 얘기해볼까? 이 4%나 있었거든. 신기하더라. 이 4%. BAC 15%. 그리고 3번에 15%. 이게 이제 니들이 그 퍼센테이지야. 누가 몇 프로를 했는지. 4번이 36%. 그리고 5번이 29%거든? 그치? 그리고 얘도 답이 4번에 C, A, B에 4번이 답이었죠. 근데 얘들아 잘 봐라. 아니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 C가 누구야? C? 여기 나오지 않니? 이 C 아니야? 이 the person? 갖고 이렇게 이어지고 그리고 아니 이때 them이 누구야? 이때 them 여기 나온 others 아니야? B 다음에 A잖아. 문제는 이거 같아. 이 them을 그러니까 난 그래. 얘들아 어법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겠으면 하지 마. 왜냐? 이거 이렇게 꾸미는 거니까 여기 원래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있었던 거거든. 이해돼요? 원래 ed나 ing가 뒤에서 명사를 꾸미면 여기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있었던 건데 생략이 된 거라는 어법적인 되게 그 구문 강좌 중에 기본적인 그런 원칙이 있어. 그럼 봐. 여기는 이 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가서 수식을 담당하는 문장이 있었던 곳이잖아. 그럼 문장이 바뀌니까 이걸 굳이 themselves라고 안 써주고 them이라고 써도 얘를 가리키는 거야. 얘가 얘예요. 그러니까 이 them을 앞에서 찾을 필요가 없었거든. 혹시 이것 때문에 틀렸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some others를 가리킨 거야 이때 them은. 모르겠어. 게다가 봐라. 되게 이건 이제 내가 얘기를 해줬지. 봐. 대명사, 지시사 주의해라. 연결사 주의해라. 게다가 이 벗이 있어. 벗이 있다? 그리고 네가 글을 읽었으면 처방된 대로 해요. 처방된 대로 해요. 처방된 대로 해요. 하지만 처방되지 않은 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처방된 대로 합니다. 사람들은. 하지만 처방되지 않은 대로 지들 스스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동사관계 반대니까 벗 들어가고 A 다음에 B죠. A 다음에 B가 얘도 A, B. A, B, A, B, A, B, A, B. 얘밖에 없는데? 난 이해를 못하겠는 거지. 그러니까 이 29%가 CBA를 답으로 했는데 왜 CBA를 답으로 했을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왜 CBA를 답으로 했을까? 아니 얘들아 봐라. B를 읽었으면 B의 마지막이 처방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오잖아. 근데 만약에 29%한 5번 친구들 만약에 처방된 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해요. 처방된 대로 하지 않아요. 다음에 A로 가게 되면 늘어지니까 원인 결과의 순접 연결사니까 그 다음 동사 관계가 처방되지 않은 스스로 해요가 나와야 되는데 처방해서 처방한 대로 하려고 하도록 해요 하면서 여기서 처방한 대로 하는 동사관계로 나오는데 어떻게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반대인데 논리적 비약이 생기죠. 너즈가 들어가면서 순서의 코드상 논리적 비약이 생겨서 5번에 절대 답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가네. 흐름은 이래. 사람들은 처방된 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컨펌 수능하려고 해요. 수능하려고 해요. 처방된 대로 해요. 따라서 수능하려고 해요. 처방된 대로 해요. 하지만 처방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히 4번의 C에 비었죠. 게다가 대명사. 예. 너무 but. 아니 이걸 왜 틀리지? 결론. 여러분은 아직도 순서사법의 코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글의 흐름상 왠지 이게 맞겠거니 하면 거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럼 틀려. 지시사 연결사의 코드야. 확인해보죠. 자, norm, 규범, 기준이죠. 쟤는요, 그룹 안에서 발생해요. 뭐의 결과물로? 사람들이 confirm, 순응하는 결과로. 어떤 행동에 다른 이의 행동에 순응하는 결과로. there's 따라서 규범 기준의 시작은요, 발생해요. 언제? 한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해, 특정한 상황에서. 왜냐? 그녀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발생을 하기 시작하고, others, 그럼 다른 이들.
그러면 이 그녀가 아닌 다른 이들은 may then 그러고 나면 confirm 즉 한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면 맞죠? confirm 계속 이 confirm 나오죠. 순응하게 됩니다. 이게 순응하다 적응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쵸? 이 confirm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행동, 어떤 행동? 그녀가 해야 되니까 생각한다고 하는 이 행동, 이 this behavior가 이 act를 그대로 받는 거죠. 이 행동에 순응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The person who performed the initial action, 최초의 행동을 수행했던 그 사람은 may think that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이가 그녀가 이러한 종류의 상황에서 행동한 것처럼 다른 이들도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그녀 그대로 그녀로 받고 다른 이들 them으로 받아갖고 나오는 거잖아. 따라서 그녀는 prescribe, 처방하고 규정하고 그리고 뭔가를 하도록 명령을 내리죠. 우리 prescribe이 처방하다, 규정하다잖아. 지시하다 뭐 이런 뜻. 따라서 그녀는 처방을 내립니다. 그 행동을 하도록 지시를 내려요. to them, 그들에게. utter, 말하다, 발하다. 그 기준이 되는 진술을 말함으로써 어떤 prescriptive manner, 말 그대로 뭐 지시하고 처방하는 방식으로. alternately, 뭐 다른 방식으로, 대체로 뭐 이런 뜻이잖아. she may communicate, 그녀는 전달할 수도 있어. 그 수능성이 즉 발해여져 다른 방식으로 요구되어진다라고 전달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제스처링, 몸짓으로 얘들한테 하라고 프리스크라이브 할 수도 있고. in addition, 계속 동사관계 같겠죠. 첨가니까. 게다가 그녀는 may threaten to sanction, 밑에 있죠? 제재를 가하도록 그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어. 뭐 하도록? 그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은 너 제재 가할 거야 라고 위협을 할 수도 있어. 이러한 것은 이러한 제재를 가해서 위협을 가하는 것이 몇몇으로 하여금 그녀의 소원에 순응하도록 이를 일으키지. 그리고 그녀가 행동한 것처럼 행동하게끔 일으켜. 그래서 프리스크라이브 하는 걸로 끝나잖아. 하잖아. 처방된 대로 행동하게 하면서 끝나잖아. 근데 그 다음 보시야. 보시면서 not prescribe이잖아요. 여기서부터는 prescribe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on대어 own으로 하는구나. 아무 문제 없었잖아. 동사관계 의미적으로 반대인데 벗 들어가 있네. 역접 대체 코드 끝. 그러나 몇몇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처방되어진 행동을 가질 필요가 없을 때도 있어. 이 some others들은 뭘 관찰해? 행동의 어떤 규칙성을 관찰하고 자기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수도 있어. 그들이 순응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 either way or 이성적이거나 도덕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여기도 프리스크라입이 아닌 걸로 끝났으니까. 아까 그랬잖아. 왜 답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왜 이걸 틀리지? 하는 생각이 들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삽입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제발 부탁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1번에 넣어봐. 맞네. 2번에 넣어봐. 맞네. 3번에 넣어봐. 맞네. 이러지 말라고. 넘어갈 때 논리적 비약을 제발 먼저 따져. 얘 논리적 비약이 있었다. 흐름 잡으면. 이해되니? 그러고 나서 비약이 안 느껴지면 그때 얘를 봐야 돼. 그게 이 삽입의 코드다. 이 얘기했었고요. 얘는 비약이 있었죠. 왜냐? 이거부터 얘기하고 볼게요. 여러분이 글을 읽었으면 winner take a contest 보이시죠? 이게 뭐랑 같은 말이에요? 원 위너랑 같은 말이었죠. 흐름을 잡았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흐름을 잡았으면 이때 중요한 포인트 뭐와 같은 말이었어요? multiple, many야. 그치? multiple, many고 이게 second or third 그리고 여기 또 multiple이 나와. multiple, many. 이게 다 같은 말 다른 표현이었구나. second or third, multiple, many 다 같은 말이었고 이 순간 얘를 winner take all contest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다면 내가 글을 읽었으면 A와 B는 서로 반대 관계인 걸 당연히 파악을 했어야 된다. 그쵸? 그러면 이랬죠? 과하게 only one만 다 가져가요. 아니에요. 실제로 많아요. 이게 그 포인트였잖아. 오직 하나만 옳아요? 아니요. 요즘에는 많은 것들이 다 같이 옳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럼 그 순간 여러분이 글을 읽었다? 2번까지 읽었을 때 2번의 마지막 동사관계가 어떻게 끝나?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따져라. 누누이 얘기했지. 뭐? 1위가 모든 걸 가져가는 걸 부정적으로 보자.
1위를 부정적으로 본다. 근데 3번 해봐. 벗이 나오면서 내가 글을 읽었더니 3번 문장의 동사관계가 어떻게 끝나니? 분명히 읽었으면요. 내가 3번을 읽었으면은 즉 멀티플을 굉장히 어떻게 본다? 그렇지. 멀티플을 되게 좋게 보고 내가 3번을 딱 읽는 순간 2위나 3위도 중요하다라고 읽혔어야 돼. 그럼 이게 뭐랑 같은 말이야? 2위나 3위도 중요하다는 내가 글을 읽었으면 1위가 유일하게 좋아요를 부정하는 거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죠.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따지라니까 제발. 얘랑 얘랑 같은 말이잖아. 2위나 3위도 중요하다는 1위만이 오직 좋아요를 부정하는 거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그럼 봐. 어쨌든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따졌을 때 얘랑 얘랑 같은 말이야. 그럼 중요한 거. 동사관계,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같은데 벗이 들어가 있네. 논리적 비약이 생기지? 다 넣어봐. 그럼 확인하고 넘어가라고. 그래요. 월드 클래스. 이런 세계적인 수준의 온리 원이 있긴 해요. 하지만 온리 원이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멀티플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끝. 이거예요. 중요한 거. 나머지 비약이 있다 없다? 없어. 네가 이렇게 글을 읽었는지가 중요해. 봐봐. 확인해 볼까? 그러니까 이걸 왜 틀리고 앉아있지? 자, 봐봐. 과학은요, 때때로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컨테스트, 시합으로 보여요. 이건 뭘 의미한다? 그렇지. 2등이나 3등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디스. 그럼 이때 디스는 뭐야? 제발 제대로 해석해! 이 디스 뭐라고 해석해야 돼? 제발. 제대로 해석해. 제발. 부탁이야. 제발. 제발. 뭐? 1위가 짱이야. 맞잖아. 1위가 짱이야. 또는 2위 또는 3위는 보상이 X라는 생각이지. 보상이 없어요라는 생각이지. 제발 이렇게 좀 받아. 이러한 1위가 짱이에요. 2위 또는 3위는 보상이 없어요 라는 생각은 자 봐. 제발 놓치지 마. 단어 하나 디테일에 신경 써야 돼. 안 그러면 너는 글을 잘못 읽게 돼. 극단적인 관점이야. 과학 대회의 본성에 대한 극단적인 관점이 하는 순간 디스는 극단적이래. 그럼 디스를 까는 거지. 그럼 결론. 이 글의 동사관계 뭐야? 1위가 짱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랬어야 된다고요. 1위가 모든 걸 가져가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익스트림 놓치면 큰일 난다. 네 맘대로 해석하지 마. 부탁이야. 자, 그러고 넘어가. 그러면 지금 봐. 넘어갈 때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면 1번 아무 문제 없는 거지. 읽어볼게. 심지어 과학적인 대회를 그러한 방식, search your way는 그럼 뭐겠어요? 디스겠죠. 아까 이 디스는 뭐였죠? 1위가 짱이에요. 1위가 짱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은 뭐예요? 계속? 이 디스겠죠. search your way. 그럼 봐봐. 심지어 그런 방식 1위가 짱입니다. 라는 식으로 과학적 대회를 설명하는 사람들조차도 that 이하를 주목하고 있어요. it, this. 그러한 1위가 짱이에요 라는 생각이 다소 inaccurate하다는 순간 잘못됐다, 부정적이다. 정확히 같은 말 다른 표현이지. 그러니까 1번 답 아니야. 부정확한 설명이라고 주목해요. 왜? that 이하라는 상황을 보았을 때. 왜? replication and verification 앞에 있죠? 밑에 있죠? 반복과 입증이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과학에서 흔하다는 상황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이건 부정확한 설명이다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는 순간 얘도 똑같이 1위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를 inaccurate, 부정확하다고 보는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답 아니에요. 논리적 비약이 없잖아. 넘어가. It's also. 그럼 이때 있으면 계속 뭐야? 계속 이었지. 근데 또한 그랬네? 그러니까 동사관계가 어때? 똑같이. 그러니까 얘도 아니겠지. 이러한 1위가 짱이유라는 생각은 또한 부정확해요. 어떤 범위에서 봤을 때 부정확해요? 계속 이때 있으면 앞에 이시겠죠. 그렇잖아요. 이러한 1위가 짱이유라는 생각이 뭘 제시해주기 때문에 그 범위에선 되게 부정확한 설명이 맞아? 오직 한 줌의, 그러니까 소수의, 적은 수의 대회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확합니다.
1위를 위한 그런 대회는 오직 아주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를 전부 다 맞는 것을 설명하기엔 부정확하다 이 얘기죠. 어쨌든 동사관계 의미를 계속 갖고 똑같이 해도 어때요? 1위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 얘 답이었잖아. 예, 그렇긴 해요. 그럼 이때 중요한 게 yes가 뭐냐면 근데 네가 분명히 앞문장에서 1위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게 과학적인 컨테스트에 많이 있는 어떤 그런 오해라고 하지 않았니? 그 오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런 오해가 있긴 해요. 그 오해를 설명해 주는 거야. 왜? 그러한 아주 소수의 컨테스트의 예시로 나온 거야. 1위가 모든 걸 가져가는. 아까 a handful of가 나왔잖아. 그거에 대한 예시로 월드 클래스가 나오는 거야. 그래요. 첫 문장에서 그러긴 했죠. 그래서 강조하는 거야. 이해되니? 예, 그래요. 첫 문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몇몇 대회들은 세계적 수준으로 보이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힉스 입자가 있나 봐. 몰라. 이거의 확인이라든가 뭐 초전도체 이런 것들의 개발과 같은 그런 월드 클래스가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1위가 짱인 대회가 있긴 해요. 하지만 이거 나오면 되잖아. 1위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부정적인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되잖아. 맞지? 봐봐. 하지만 이것도 애들 중에 이런 애들도 있어. Some A, others B로 푸는 애들도 있는데 이건 솔직히 스킬이지 정서적인 방법은 아니야. 시간이 없을 때 찍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저렇게 풀지 마 웬만하면. 그러나 많은 다른 대회들은요. 멀티플 파츠가 있어요. 다양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대회들의 대다수가 이제는 점점 멀티플한 파츠를 갖고 있는 대회들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는 말이 뭐야? 예시로. 그럼 어떤 예시가 나오면 돼? 1위가 모든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멀티플한 대회 예시가 나오면 끝나잖아. 근데 나오거든. 여러 해 동안 어떤 생각이 있었어? One cure for cancer. 암에는 한 가지의 치료법만 있다고. 하지만 이제 어떤 생각이 있어? cancer takes multiple form. 멀티플 하는 순간 이 멀티플. 암은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또 멀티플. 다양한 접근이 치료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하나가 아닌 모두가 다 인정받는 그러한 컨테스트도 있어요 하면서 글이 계속 이어지죠. There are only one winner. 승리자가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 흐름? 계속 똑같았죠? 그러니까 논리적 비약이 없었어요. 이렇게 풀었어야 돼. 부탁이야. 먼저 넘어갈 때 비약을 찾고 그 다음에 비약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네모칸에 있는 문장을 넣어보고 맞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삽입의 코드. 읽었는데 비약이 없어. 그럼 어려운 문제야. 그런 문제인 같은 경우에는 네모칸의 문장을 봐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라. 뭐가 먼저 중요한지 선순위를 따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수능 기출 중에 중요한 문제 다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문제를 안 푸시면 여러분은 고정 1위 이제 안 나와. 특히 의대를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의대든지 간에 백분율을 되게 강조하는 백분율을 강조하는 의대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백분율적인 면에서 우위를 정하려면 일단 의대 가려면 영어는 1을 맞아야지. 1을 맞으면 원서 자체가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내년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보시고 많은 걸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신 분들은 정말 수고하셨고요. 네, 앞으로도 더 잘 될 겁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전 또 다음 강좌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